네, 야권도 이 당권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그 경쟁의 중심에 서겠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요. 오랜만에 행보를 나섰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숙고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당대회 출마를 숙고하겠다 밝힌 지 하루 만인 어제 나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장님. 네. 이미 이제 본인의 어떤 플랜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플랜이 다 그렇죠. 있었다. 사퇴할 때 나올 때부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 1월 27일 날 입당을 했거든요. 6개월 이상이 돼야만 당적을 유지해야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간적으로는 미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비대위에서 알아서 좀 처리를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당원 당규를 보면 예. 사실은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항을 보면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내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공정을 매우 강조하는 어떤 청년 정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혜를 요구할 때에는 이건 분명히 특혜입니다. 네. 본인이 뭔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정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지금 청년을 위해 정치하겠다. 이런 출마의 변은 비슷한 거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당원 당규를 어떻게 수정을 하든 예외 조항을 하든 저는 좀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문호를 넓히고 네. 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경쟁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침체돼 있는 민주당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특히나 지금 어떻게 해도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 전당대회 어떤 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기를 못 얻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만약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당이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이재명 의원은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급을 했죠.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본인은 특혜를 원하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이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당이든 국가든 주체는 주권자는 당원이나 국민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주권을 제약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고 싶다 그러면 다 출마해서 그거 모든 것을 감안하고 평가받는 그런 장면이 네. 이번 민주당의 어떤 전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호를 열어줘서 풍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언급이 됐다시피 민주당은 최소한 당원이 돼서 당비 6개월 이상을 내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강훈식 의원 오늘 출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다고 출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격 문제는 아까 룰 문제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요. 당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면서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SNS에 올라오는 다른 인사들의 목소리를 보면요, 갑론을망이 이어지고 있고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하나라는 목소리 내놨고요.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출마 특혜는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려서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당내 분위기 상황에서 진단 어떻게 하십니까? 이 룰 문제에 관해서요.
사실 당원 당규상 피선거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원래는 맞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정당이다 보니까 정치적 결사체인 그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당무위원회의 결의로 뭐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열어둔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뭔가 당원이나 그 네. 국민들께서 이 예외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민심이 있을 때 그걸 타고 당이 당원을 어떤 예외적인 규정을 인정해주는 것이지 예. 그 해당하시는 분께서 언론에 나오셔서 이 부분은 해결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당에게 공을 넘기는 태도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자체로 좀 당 자체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비대위나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던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던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렇게 바로 당에게 어떤 공식적으로 공을 넘길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뭐 출마 선언을 하시고 어떤 당원이나 또 그런 민심에 그런 호소를 해서 그런 이제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뭔가 당에 가져오거나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당은 안 그래도 지금 계파 갈등으로 좀 힘든 와중에 이 문제까지 오게 된다면 좀 여러 가지 좀 결단의 입장에서는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네. 준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매기론을 또 꺼내셨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 여론이 그렇게 숙성이 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현실 여건상은 지금 출마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나가고 싶으니까 특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인정해 줘야 됩니까? 만약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나 국민의힘 당대표 나가고 싶은데 그 한 달만 좀 유예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됩니까? 조국 장관의 딸 조미 씨가 만약에 한 달 부족한데 예외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됩니까? 모두에게 그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자기에게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예외 규정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눈높이, 공정, 상식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현행 그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뭐 당장 출마하긴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분이 이제 전임 그 비대위원장 말하자면 전임 그 대표였고 또 영입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 그 당원 그 당비 납부 조항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의 대상은 본다고 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고 아마 그 당원 당규에도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둔 것도 아마 이런 사례 때문에 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박지원 그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지 뭐 그냥 당의 세력도 없는데 뭐 출마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컷오프나 통과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이제 지금 그 당권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재명 그 의원이 딱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586 또는 뭐 친문 이쪽 세력이 붙어볼래다가 아이고 이게 조금 대분리가 되니까 그 86은 물러나고 이제 97을 앞세웠죠. 그래서 97 세대가 이제 전면적으로 세대 교체를 그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세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86, 50대를 대표하는 86하고 지금 40대를 대표하는 97이 연대해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로도 지금 조금 세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2030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그 박지원 위원장을 싹 그 당권 그 경쟁 구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네. 4050은 이미 확보하고 있고 또 2030까지 합쳐서 대항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의원에 충분히 대응이 되겠다. 그래서 박지원 그 위원장이 그 동안에는 아니 박지원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 편입니까? 아니면 친문 편입니까?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 불출마해야 된다고. 나는 이쪽 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원 위원장이 실제적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 97대 86대 2030을 대표하는 박지원 이런 구도로 가니까 이재명 그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그 정도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인영 의원이 그 97 출마자들을
내부를 만나서. 조찬을 하면서 출마를 권유했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강원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광재 의원이 굉장히 가깝고 이재명 그 의원에게 원래는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그림 그리는 구도가 완전히 저기 그냥 허구에서 나온 주장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은 자신은 이 룰을 변경해서까지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는 불출마를 강하게 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불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선거 패배 책임론은 따라다니는 꼬리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을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 중이니까 이 정치보복 당해서 당이 그거를 대응하느라고 급급하게 돼서 네. 민생을 못 챙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치보복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당하다고 하면 그거를 수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수용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의원의 어떤 출마를 반대한다는 거는 사실은 부당한 거를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지금 주장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불출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당원이나 국민들은 지금 왜 많은 분들이 이재명 어차피 이재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이재명에게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왜 박지원이 아니고 왜 97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성찰적으로 살펴봐야지 이분이 나가면 안 된다. 정치보복 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는 지금 투표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당원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굴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서로가 97이든 2030이든 다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국민들도 동의를 하는 것이지 누구는 안 되고 나만 된다라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은 특히나 청년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흐르는 게 이도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 9786 그리고 이 박지원 전 위원장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잠깐 97그룹이 지금 출마 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강훈식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준비 중이군요. 준비가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까요? 네. 만약에 지도자가 되시고 당대표가 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거부하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데 리더십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또 총선에서 패배하면 어쩌나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면 제가 나오지 않고 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구도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97그룹 나왔던 두 분의 어떤 선언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이제 선거 구도가 1대1 구도였을 때는 아무래도 인물에서 우위인 분이 유리한데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97세대도 4명이나 나오고 있고 거기에 2030을 대표해서 이 박지원 위원장까지 나온다라면 오히려 이재명 의원에게 좀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민주당의 어떤 지도급 인사들의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CEO가 고작 한 달밖에 안 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 패한 후보와 당대표가 이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6.1 지방선거에 이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한 분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보면 당원과 국민들이 물은 것인데
그거에 대한 시효를 너무 짧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6일 지방선거를 이끄는 동안 네.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는데 그 책임이 자유롭다고 볼 수 어려운 분인데 한 달 만에 다시 당대표에 도전해서 내가 당을 새롭게 이끌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망 때문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룰 관련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조만간 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의 비율 그리고 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제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여론조사 그리고 권리당원 비율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도 체제 관련해서는 좀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내일 오전에도 전준위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많은 룰과 지도체제 부분들이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은 전준위 내에서는요, 개파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되지 않고 이제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좀 더 반영해서 뭔가 우리가 당의 그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룰을 세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대 정신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도 체제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고 많은 얘기들이 자유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 모든 위원들께서 개파나 이런 부분에 구애되지 않는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네. 본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 주시고 있고 그 부분이 내일 아마 치열하게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될 것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국민적인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시대 정신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지금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원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데 이거를 순수하게 하나의 집단 지도 체제로 가져가자 이러면서 이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룰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의 힘이 만약에 세진다면 최고위원들도 당대표처럼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보면 당내에서는 당내 강경파라고 불리는 이 초선의 철험회 뿐만 아니라 또 친문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최고위원 출마 시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을 보면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최고위원과의 어떤 협의를 좀 더 강화시키는 강화하자. 그렇게 네. 해서 위상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지금 이 단일 지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수진 그다음에 배현진 최고가 이준석 대표에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것을 야당에게 반드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준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해서 만들어 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결속력이거든요. 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대여의 어떤 전선을 장악해서 투쟁을 하느냐, 여기서 국정을 장악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는 대표를 뽑아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에서 나눠먹기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지도 체제의 변화는 급속하게 가져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룰과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 순서에서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